자, 바이폴라 회로 중에서 밴드갭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밴드갭 레퍼런스라는 것은 PVT 변동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의 전압을 출력하는 회로다. 여기서 PVT라 하면은 공정 변동 프로세스, 볼티지, 공급 전압이 변해도 온도가 변해도 출력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 출력 전압값은 이 밴드갭 레퍼런스에서는 실리콘 밴드갭 전압인 1.1V를 출력한다. 1.1V 부근. 그래서 이와 같은 밴드갭 레퍼런스는 어떤 응용처가 볼티지 레귤레이터에서 기준 전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상당히 좋은 기준 전압이죠. 아마 앞에서 나온 지너 다이오드 볼티지, 이걸 이용해서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듯이 이 지너 다이오드보다 더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볼티지 레귤레이터의 레퍼런스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우리가 지금 NPN BJT가 보드 액티브 영역에 동작할 때는 컬렉터 전류는 세츄레이션 전류 IS에다가 익스포넨셜 요 베이스 에미터 전압 VBE의 지수 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된다. 여기서 VT는 서멀 볼티지다. 룸 템프리처, 보통 우리가 300도 K라 그러죠. 27도 C. 요 온도에서 25mV 정도 되는 열전압이다. 서멀 볼티지가 VT다. 그래서 요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거꾸로 쓰면은 VT 로그 컬렉터 전류 나누기 세츄레이션 전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츄레이션 전류의 어떤 전류 이종 관계식 그런 걸 이용해서 보면은 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밴드갭 전압 빼기 KVT다. 그래서 이 K는 상수예요. 한 16 정도 되는 상수다. 그래서 밴드갭 전압 빼기 KVT. 여기 온도가 증가하면은 여기 증가하는 그죠, KVT. 따라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온도에 대해서 템퍼리처 같으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다가 KVT라는 전압을 더해주면은 밴드갭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요게 밴드갭 레퍼런스의 동작 원리죠.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요 KVT를 우리가 PTAT라 그러는데 Proportional to Absolute Temperature, 절대 온도에 비례하죠. 베이스 에미터 전압에 PTAT 전압을 더해주면은, 그리고 K 값을 잘 조절해주면은 요 밴드갭 에너지가 나와서 온도에 대해서 거의 무관하다. 그래서 PTAT 전압 KVT, K는 상수죠. 요걸 생성하는 방법은 지금 이와 같이 NPN 두 개 Q1, Q2를 묶었어요. 근데 이 Q1, Q2는 IS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1대 N이다. Q1의 IS가 여기다가 N배를 곱해가면은 Q2의 IS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전류가 I1이고 이 전류가 I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회로를 이 위에다가 회로를 달아가지고 I1과 I2를 같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베이스 에미터 전압 Q1, VB1하고 요 VB2에다가 I2, R2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VB2에다가 I2, R2. 그래서 I2, R2는 요 두 베이스 전압의 차이인데 그걸 딱 풀어보면은 VT 로그 N이 된다. 그래서 요게 PTAT가 되는 거죠. Proportional to Absolute Temperature. 보통 N은 보통 8 정도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KVT에 K를
16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로그 8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제? VT 로그 8. 지금 여전히 VT 로그 8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죠. VT 로그 8을 하면은 2.08밖에 안 된다. 로그 8이 그죠? 그래서 지금 16VT를 만들어야 되는데 2.08VT밖에 안 나왔으니까 R1이 들어서 이걸 저 16으로 만들어 주려 그러죠. 그래서 R1 양단의 전압은 지금 저 I1 플러스 I2가 여기 흐름으로 I1 플러스 I2에다가 R1을 곱하면 되죠. 요 두 개는 같다. 그리고 요 I2는 여기서 나와 있죠. VT 로그 N 나누기 R1 이게 거꾸로 됐군요. R2 나누기 R1이다. 그지? R1 나누기 R2.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서 요 뒤에 항을 K로 딱 조정할 수 있게 R1, R2를 정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V랩, 요게 우리가 V랩 출력 전압이 이게 V랩이에요. V랩이다. V랩은 Q1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 더하기 이 KVT가 R1의 볼티지 전압이죠. R1 전압이다. 그렇게 하면은 K를 16 정도로 하면은 출력이 밴드갭으로 나온다. 자, I1, I2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전류 미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PMP 전류 미러를 쓰면은 여기서 PMP 전류 미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I1이 I2와 같아지게 되죠. 요 카런트 미러, 전류 거울이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요걸 만들어낸다. 그래서 보통 이 밴드갭인데 보통 1.1, 1.2 이 정도 나오죠. 요 출력이 아까 우리가 말한 V랩이에요. V랩. V랩이 지금 한 1.1V 정도 출력이 된다. 그래서 그 원리를 다시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은 그 동작을요. 지금 Q1의 이거 거꾸로 썼군요. Q2의 이거 다시 바로 씁시다. Q2의 IS가 Q1 IS의 N배다. 보통 N은 8이다. N 이퀄 8. 그 Q2가 트랜지스터가 큰 거죠. Q1을 8개 병렬로 붙여도 되고. 그러면은 이 전류 거울, PMP 트랜지스터, 얘들은 전류 거울 역할을 하는데 I2가 흘러가면은 요 PMP 다이오드가 여기 전압이 생기고 에미터 베이스 전압이 발생하겠죠. I2가 흘러가면은 그게 I1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I2가 I1을 결정하게 된다. I2가 I1을 컨트롤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게 된다. 그 다음에 I1이 내려오면 요 NPN 다이오드, Q1이 다이오드죠. 베이스 에미터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만들어내죠. I1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만들어내고 그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I2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KVL을 써보면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I2가 이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I2는 another PTAT 하나 있죠. PTAT 나누기 R2가 I2가 된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저 V랩, 요 V랩 식이 결정이 되죠. 베이스 에미터 전압 Q1에다가 R1의 볼티지 드랍. 요건 제대로 돼 있네. R1 나누기 R2.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루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스 전압이 증가하면 Q2의 동작에서 이 감소하고 여기 감소하니까 여기가 증가하고 그래서 같은 포지티브 피드백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포지티브 피드백의 루프 게인을 계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자르고 여기다가 여기 잘랐다 칩시다. 자르고 여기다가 전류를 딱 흘립시다. IX라는 전류를 흘리고 여기서 숏서커 커런트 Iout을 구하면은 루프 게인이 나오겠죠. 스몰 시그널이니까 VCC도 제로다. 그러면 요점 전압이 요 VB1이라면은 VB1은 IX가 거꾸로 흘러갔네. 마이너스 IX 곱하기 저기 스몰 R이가 되겠죠. PMP. 자, 우리가 베타는 무한대라고 가정합시다. 베타는 무한대라고 가정을 한다. 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 스몰 r이 p가 되면은 VB1이 결정되고 그 VB1이 결정되면은 요 흐르는 전류 I1이 결정이 되죠. I1. 그럼 I1은 어떻게 될까? 스몰 r이 p분의 스몰 r이 p분의 그죠? VB1이죠. 그럼 I1은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IX하고 동일하다. 개인이 여기까지는 1이네. I1 나누기 IX는 1이다. 그러면 얘가 요 VB2를 만들어내죠. 요 VBE, VBE1이라 그럽시다. VBE Q1이니까 요 VB1을 만들어내는데 VBE1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다이오드죠. I1 곱하기 스몰 r이 MPN.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I2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VBE1은 여기 스몰 r이 n이죠. t 등가로를 우리가 표시하면은 더하기 R2 곱하기 I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루프 게인은 I2 나누기 IX 하면 루프 게인이 나오죠. I2 나누기 IX 1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포지티브 피드백인데 루프 게인이 1보다 작으니까 발진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걸 설계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가정을 n 이꼴 8이다. 얘가 1대 8이고 베이스 에미터가 0.7V고 10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0.7V가 흐른다. 이 파라메타가 트랜지스터 파라메타가 고르다 결정합시다. 얘는 Q1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요 R2 양단 전압은 V2 로그 N이 되는데 V2 로그 N이 계산해 보면 룸 템퍼리처에서 52mV고 거기서 요 전류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기를 기대하므로 I1, I2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 되기를 바래. 우리 설계 스펙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R2는 계산되죠. R2는 아까 VT 로그 8 나누기 100 마이크로 암페어 하면은 525옴이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R1은 KVT라 해죠. KVT. 그래서 그 KVT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자, 아까 VB1 더하기 KVT가 밴드갭이 되도록 K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0.7V고 이게 1.1V니까 그러니까 룸 템퍼리처에서 하나만 해보면은 그러니까 KVT가 뭐냐면은 R1 곱하기 200 마이크로 암페어죠. 여기는 I1 플러스 I2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200 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는 고전압이 kVt가 되는데 룸 템퍼리처에서 25mV를 넣어보면은 우리가 저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kVt가 지금 400mV라 돼. 그죠? 여기에서 400mV가 되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얘가 400mV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K가 R1이 2000ohm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를 해봤죠. 근데 이 회로가 전류가 동작점이 두 개가 있어요. 동작점 1은 얘가 동작점 1은 우리가 원하는 동작점이 하나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제로 동작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동작점이 두 개가 있다. 동작점이 원하는 동작점이고 동작점 2는 모든 전류가 0이 되는 동작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얘가 안정된 동작점으로 작용을 해요. I1, I2가 다 0이다. 그래서 얘가 다 VCC 지금 5V라 그랬는데 다 5V, 5V에 가 있고 그 다음에 5V, 5V에 가 있고 이게 거의 00으로 가 있어도 이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저 잡혀 있다는 거죠. 00.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스타트업 회로가 있다. 회로 시뮬레이션에서 여기에 아마 전류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전류를 이렇게 잠깐 집어넣어 줬죠.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만들어냈다. 시그마 스파에서 네틀리스트다. 여기 브로커라는 사람은 처음에 요 회로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아날로그 디바이스 있는 분이죠. 자, 출력을 시켰더니 밀리터리 스펙. 요게 밀리터리 스펙 온도에 대해서 저기 50도씨, 섭씨 50도에서 125도, 요게 밀스펙이라 그러죠. 집적회로 동작시키는 온도 범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0.8V에서 0.54V로 쭉 떨어지고 있고, 아까 앞에 그 브로커 회로예요. 밴드갭은 1.1V에서 1.103에서 조금씩 감소했네. 1.058. 온도가 증가하니까 조금씩 감소했죠. K가 16보다 조금 커야 되나 봐, 그지? K가 대충 16 정도로 했을 거예요. 16보다 약간 키워야, 왜냐하면 V랩이 온도에 대해서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V랩이 약간 떨어졌다, 출력이. PTAT가 부족했나 봐. 얘가 밴드갭 플러스 KVT인데, 이 PTAT가 약간 작은가 봐요. KVT.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밴드갭이 1.103에서 1.058, 온도가 섭씨 영하 50도에서 125도까지 변할 때,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0.8에서 0.54, 거의 선형적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플랫, 그죠? V랩이 PTAT를 약간 증가시켜야 되나 봐. R2를 약간 증가시켜야겠죠? 2000ohm인데 조금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건 그냥 VT 로그 8이죠. VT 로그 8. 스몰 n이 8이라서. 자, 우리가 베이스 에미터 전압의 온도 의존성을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죠.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서는 밴드갭을 만들었다. K는 이건 서멀 볼티지고 K는 한 16 부근 되더라. 그래서 이제 실제보다 정확한 온도 유연성을 한번 보려고 자, 식을 따라가 봅시다. 보드 액티브 모드다. 컬렉터 전류는 세츄레이션 전류 곱하기 VB 오브 VT의 지수함수다. 세츄레이션 전류는 우리가 구해보면 전자의 전하량, 에미터 면적, 디퓨전 상수, 전자의 디퓨전 상수죠. Ni 스퀘어 인트린직 콘센트레이션의 제곱 나누기 베이스 건물남바, 베이스 도핑과 뉴트럴 베이스 폭. 그래서 온도 의존성이 어디 들어있나 봤더니 요 두 군데 들어있다. 다른 건 온도 의존성이 없다.
그래서 이 디퓨전 콘스턴트하고 모빌리티의 비율은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의해서 서멀 볼티지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t의 마이너스 1.5성, 모빌리티 온도 이전성, vt가 t니까 디퓨전 콘스턴트는 t의 마이너스 0.5성에 비례한다. ni 제곱은 보면은 t 3성에다가 밴드갭 익스포네 마이너스 VBG 나누기 VT의 지수함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요걸 다 집어넣으면은 DN하고 요걸 넣으면은 세츄레이션 카런트는 T의 2.5성에 비례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VBG 오브 VT에 비례한다. C1, C2는 상수죠. 온도에 무관하다. 그래서 컬렉터 전류는 지금 VT 아까 그 회로에서 우리가 VT 로그 8의 R2가 컬렉터 전류죠. 그리고 보면은 저항은 온도에 무관하다 가정하면은 요게 T에 비례하죠. 컬렉터 전류 자신이 PTAT 전류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에미터 식을 이제 구하려 그래요. 여기서 VT 로그 IC 나누기 IS. 그래서 이걸 딱 풀어보면은 그 IS를 여기 넣는 거죠. 요 IC식을 넣고 요 IC식을 여기다 넣고 요 IS식을 여기다 대입을 했죠. 그러면 밴드갭 에너지 VBG 더하기 VT 로그 C3 나누기 C2 빼기 1.5 VT 로그 T가 나와요. 근데 요게 그 때문에 원래는 마이너스 2.5였는데 IC가 상수면은 IC가 PTAT 때문에 여기 좀 줄었어요. 1.5로. 그래서 상온에서 우리가 딱 따져봐. 요건 온도에 대해서 무관하게 일정하니까 상온에서 값을 계산할 수 있죠. 상온에서 이걸 딱 계산해 봤더니 요게 마이너스 7.44가 나왔다. 요 로그 값이. 그러니까 그걸 대입하려 그래요. 자,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밴드갭 에너지 마이너스 VT 곱하기 7.44 마이너스 1.5 VT 로그 T다. VT 로그 T가 그거 하니까 요걸 로그 T를 어프록시메이션 해요. 요까지는 정확하죠. 로그 T 빼기 로그 300에다가 더하기 로그 300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다시 T 나누기 300을 T 나누기 300 나누기 300 더하기 1이라고 바꿨어요. 여기 1보다 작은 상수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로그 x 플러스 1은 x다. x가 1보다 작으면은 아주 작을 때, 그죠?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에가 요 로그 1 플러스 x니까 그걸 꺼냈어요. 그냥 x로 로그 300. 로그 300은 5.7 얼마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그래요. 요 로그 t식을. 그래 대입하면은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밴드갭 에너지에다가 7.44VT에다가 5.76 곱하기 1.5VT에다가 뭐 요런 게 붙어 있었어요. T 나누기 300. 요게 이쪽으로 바뀌어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밴드갭 에너지 빼기 16VT 거의 빼기 16VT 빼기 1.5VT에다가 이런 VT식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는 요걸 0이라고 무시해 버렸죠. 그래서 VT 곱하기 16 이렇게 해버렸는데 요게 비교를 딱 해보면은 밀리터리 스펙에서 요 밀스펙 온도범위죠. 그래서 VT 곱하기 16하고 아까 1.5 VT에다가 요거 뒤에 항 맞죠? 요 뒤에 항 그러니까 요 항이죠. 요 항 1.5 VT. 그래서 그걸 딱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50도하고 플러스 125도 사이에서 얘는 그냥 297mV에서 531mV 차이가 234. 밑에 거는 보니까 마이너스 7.2에서
23.5. 그래서 10분의 1보다 거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막 무시해버렸다. 무시할 수 있네. 무시. 10분의 1이니까. 그래서 거기 무시해버리고 요것만 했다는 거죠. 얘는 무시. 그래서 거의 리니어하게 변했다.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자, 한 가지 고려사항은 밴드웹 에너지가 실제로는 그 온도가 올라가면 레티스 콘스턴트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 밴드갭 에너지가 조금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50도 밀리스펙을 보면은 얘가 얼마쯤 되죠? 뭐 한 1.15V인가 봐. 그지? 1.15가 아니네. 1.105. 그 다음에 125도에서는 얼마쯤 될까요? 1.05. 125도. 1.06인갑다. 060V, 그지?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밴드갭이 조금 감소하죠. 얼마 감소했나? 5, 40, 45mV 감소했네. 밴드갭이. 그래서 요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실제로 할 때는 이게 아마 스파이스 모델에는 안 들어있을 거예요. 실제로 할 때는 PTAT를 16보다 더 증가시켜야겠죠. R2를 밑에 R1 값을 증가시켜 가지고